자, 그 오늘 나갈 부분 우리 고차 방정식입니다. 우리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3차 방정식, 그 다음에 4차 방정식 이와 같이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등식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일단 3차 방정식부터 얘기를 할 건데 3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으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요. 먼저 주어진 방정식이 알고 있는 인수분해의 그 형태냐, 알고 있는 꼴이냐를 먼저 확인하는 거고, 알고 있다면 그 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모른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근을 구해주면 되는데,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꼴을 말하는 거죠. x-y의 세제곱. 자, 이 식을 곱셈 공식에 의해서 전개를 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y 더하기 3xy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이거잖아요. 물론 플러스에 대해서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y 더하기 3xy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 있다면 그럼 이 식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었죠. 주어진 식을 전개하는 것, 이게 곱셈 정리였고요. 전개된 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에서 이러한 꼴로 식이 주어져 있다면 주어진 식을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해서 얘가 방정식이라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x는 마이너스 y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즉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면 그 자체를 이용해 주면 되는데, 3차 방정식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공식은 기껏해야 4가지 형태 정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요 형태, 두 번째 다음과 같은 형태, 곱셈 정리에 대한 잠시만요. 아마 네트워크 이제 끊기지 잠시만 화면이 안 보이네. 이제 끊기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손을 좀 봤습니다. 끊기지 않기를 바라며, 자, 계속 해보자. 어디까지 있지? 자, 다시,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요 2가지 형태랑, 나머지 2가지 뭐냐면, 이런 거죠. 주어진 식에서, 예를 들어서, x-y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이 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랑 같은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x 더하기 y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은 이것은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우리가 외웠던 3차 방정식에 대한 3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이 4가지가 전부 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가 출제가 되었다면 그때는 모든 3차 방정식, 알고 있는 식이 아닌 모든 3차 방정식은 주어진 3차 방정식을 x-알파 곱하기 gx는 0의 꼴로 바꾸는 것. 이게 아이고,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출석 완료가 됐네요. 선생님, 이제 좀, 이제 마음이 좀 놓였어. 네, 지금 수업하면서 계속, 아이고, 우리, 학생 언제 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셨군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할게. 자,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떤 3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3차 방정식이, 알고 있는 공식이 아니면 그러면 주어진 글식을 다음과 같은 꼴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3차 방정식의 형태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3차 방정식이니까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꼴 0의 꼴이다 라고 했을 때 걔를 이 형태로 바꾸란 얘기는 여기서의 큰 쟁점을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 첫 번째는 그럼 도대체 요 알파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첫 번째인데요. 알파는 어떻게 보면은 얘가 이 전체의 인수거든. 인수란 얘기는 주어진 이 식에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0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그 알파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한다? 요 상수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을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됐었다. 이것은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에서 이미 배웠던 한 번 정도는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알파를 구하려면 요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을 대입해서 0이 되는 하나의 값만 구하면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0이 되는 값이 없다면 조금은 복잡하겠지만 a까지 동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분모는 a의 약수들, 분자는 상수 d의 약수들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0이 되는 인수를 하나만 찾았죠. 왜 하나만 찾은 거냐면 주어진 3차식을 바꿔주면 1차식을 뽑아낸 순간 얘는 2차식이 되고 2차식의 근은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럼 여기서 요 gx는 어떻게 구한다? 조립제법을 통해서 구하면 되더라. 요거였어요. 3차 방정식 어떻게 푸냐면 공식이 아닌 꼴의 3차 방정식은 상수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집어넣어서 하나의 인수를 찾고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구해서 그 근을 추정하겠다. 요거였다는 거죠. 자, 문제 통해서 한번 가볼게요. 12-1번 문제인데 우리는 3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일단 공식에 적용되는 문제인지 그렇지 아닌지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 x세제곱은 1이다. 이거 뭔데요? 공식이잖아요. 이거 공식이죠. 주어진 식을 이항시키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빵. 이렇게 되는 그냥 공식이고 따라서 걔가 0이라는 얘기는 x가 1이거나 근의 공식을 통해서 x값을 구하면 되는 것. 그러면 세 개의 x값을 구할 수 있었다. 요거였고요. 두 번째 문제도 8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 이꼴 0.
이거 봤더니 왠지 얘도 공식처럼 보여야 돼. 그럼 왠지란 얘기는 한번 이 형태를 생각하면 그 형태의 전개된 꼴은 뿔마 이런 꼴이니까 이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요 8x 세제곱이란 얘기는 걔는 뭐인 거다? 2x의 세제곱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2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일 것 같다. 실제로 이 식을 전개해주면 얘가 되는 게 맞다 이거잖아. 그래서 x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공식에 의한 3차 방정식의 풀이인데 이제 세 번째 것부터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11x 마이너스 6은 0. 이 식은 아무리 뜯어봐도 이 네 개의 공식에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일반적인 고차 방정식의 풀이. 일반적인 3차 방정식의 풀이는 다음과 같은 흐름이었죠. 주어진 식이 0이 되는 인수를 하나를 찾고 나머지는 조립제법이었는데 그 0이 되는 인수란 무엇이다? 상수항에 이 상수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을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값을 하나만 찾으면 돼요. x에다가 얼마 대입했더니 0 되는 게 쉽게 보이냐면 1을 집어넣어주면 0이 되는 게 쉽게 보이니까 이 식을 다음과 같은 조립제법 1, 마이너스 6, 11, 마이너스 6, x에 1 대입하겠다. 그쵸? 내리고 두 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0이니까 이 식은 x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네요. 그것은 다시 인수분해가 되죠. x 2, x 3. 그래서 주어진 x는 1, 2,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같은 문제가 4번 문제인데 그럼 4번 문제 이거 지우고 4번 x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더하기 10은 0. 이거 역시 공식에 의하면 얘를 만족하는 3차식에 대한 공식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다고. 그럼 이것도 일반적인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3차식의 인수분해에 의하여 상수항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을 생각했을 때 개수가 다 플러스니까 당연히 0 되려면 일단 마이너스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x에 어떤 수를 대입했더니 0 되는 게 확인된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거고 x세제곱 계수, x제곱 계수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1, 10 내리고 두 개 곱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해주면 뭐야? 4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그러면 주어진 식은 x 더하기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는 0이 되고요. 그럼 x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값과 그리고 요거는 알고 있는 인수분해 꼴은 아니죠. 실제 판별식은 0보다 작은 형태니까 허근을 가질 거고 그래서 짝수 근해 공식에 의해서 x값을 구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해버리면 4i 그러니까 근호 사라져서 이렇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결국 인수가
3차식이면 근이 3개인 건 맞지만 그 3개의 근이라고 하는 게 실근만 존재할 수도 있고 실근과 허근이 같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실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정수근이 아닌 유리수근, 무리수근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수 3개를 전부 다 찾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얘기죠. 얘가 0이 되는 값을 3개를 다 찾아버리면 그것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2라는 예쁜 값도 있지만 1 플러스 2i라는 그 x값은 그것을 대입하면 0 되겠다라는 거를 찾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인수만 찾아주면 돼요. 나머지는 2차식을 뽑아내면 걔가 무리수근이든 또는 허수근이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3차 방정식 하나의 인수만 찾고 나머지는 조립제법으로 구하겠다. 물론 걔랑 관련된 공식은 이 4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자, 4차 방정식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고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4차 방정식의 흐름도 3차 방정식의 흐름과 동일합니다. 그럼 먼저 공식에 의한 4차 방정식은 뭐가 있냐면 공식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그 완벽한 공식보다는 그냥 상황에 맞는 공식인데 일반적으로 상황에 맞는 4차 방정식은 크게 3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그 4차 방정식이 복 2차 방정식인 경우 복 2차 방정식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2차식이 되는 꼴 보통 이런 형태겠죠. x 4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는 0의 꼴. 복 2차식의 꼴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치환했을 때 형태가 예뻐지는 4차 방정식. 일반적인 형태는 어떤 꼴이냐면 괄호 곱하기 괄호 곱하기 괄호 곱하기 괄호 플러스 블라블라가 빵이 되는 이런 형태였죠. 그런 형태면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보통 요 놈이 상수거나 아니면 얘가 어떤 kx제곱의 꼴이라면 그때는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치환했었죠. 보통 치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형태가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a 이꼴 0의 형태가 되는 것. 이건 뭐였냐면 상반방정식이었어요. 개수들이 이렇게 묶었을 때 서로 같고 이렇게 묶었을 때 같고 이런 형태 상반방정식. 상반방정식은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4차 방정식은 이 3가지 형태를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와 같이 공식이 적용되는 4차 방정식은 이걸 쓰면 되겠지만 그럼 공식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푼다? 3차 방정식은 인수를 하나만 찾고 나머지는 조립제법이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 4차 방정식 ax 4제곱 bx 세제곱 cx제곱 dx 더하기 2 이꼴 0의 꼴은 마찬가지로 요 상수항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 그런데 0이 되는 값을 못 찾겠으면 어쩔 수 없이 최고창 개수의 약수를 분모, 상수항의 약수를 분자, 그러한 놈들을
을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값을 이제는 두 개를 찾는 거죠. 그래서 0이 되는 값을 하나를 찾았고 그럼 걔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3차식을 끄집어냈으면 다시 거기서 또 한 번 조립제법을 써서 0이 되는 거를 하나를 더 찾고 나머지를 2차식을 뽑아내서 풀어주면 되더라. 조립제법 두 번 쓰는 연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됐었어요. 이게 4차 방정식의 흐름입니다. 먼저 이거가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안 되면 다음 흐름으로 넘어가면 되더라. 자, 이거였습니다. 12-2번 문제 들어갈게요. 12-2번. 첫 번째 문제는 뭐죠? 4차 방정식이지만 복 2차 방정식과 관련된 4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우린 복 2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복 2차 방정식. 복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x제곱을 t라고 치환했다고 생각해라. 치환했다고 생각했을 때 인수분해가 된다면 1번 인수분해 된다면 그쵸? 그러면 그냥 하면 된다 요거였죠. 그게 1번 문제예요.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는 빵. 그런데 얘를 x제곱을 t라고 치환했다고 생각해봐요.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냥 하는 거죠. 치환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치환한다고 생각해주고 그냥 바로 인수분해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걔가 0이 되는 x의 값은 x는 1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4개의 그러한 근을 구할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거 구하면 됐고요. 그럼 두 번째 x제곱을 t라고 치환했다고 생각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러면 주어진 식을 p제곱 마이너스 q제곱의 꼴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의 p제곱이란 주어진 식의 최고차와 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제곱식이다. 그러니까 이 p제곱은 뭔가를 제곱해서 그 형태가 x 4제곱과 b를 포함하고 있는 꼴이 되도록 하는 그 p를 말하는 거고 그것은 두 가지의 그러한 케이스가 있다였죠.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 전부 다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접근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게 두 번째 문제인데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더하기 9는 0이래요. x제곱을 t로 치환했더니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복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라고요? 얘를 p제곱 빼기 q제곱의 꼴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그때의 p제곱이랑 x 4제곱과 9를 포함하는 뭔가를 제곱했을 때 이 형태가 되는 제곱식을 말하고 그 제곱식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제곱해서 얘가 나오려면 x제곱 더하기 3을 제곱하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x제곱 마 3을 제곱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아지려면
이걸 전개한 형태에서 4x제곱을 빼야 되죠. 그러니까 2x의 제곱을 빼야 되는데 이 형태에서는 두 값이 같아지려면 이거 전개된 식에서 어찌해야 얘가 된다야? 8x제곱을 더해야 된다. 두 번째 식은 p제곱 빼기 q제곱의 꼴이 아니니까 얘는 잘못된 흐름인 거고 우리는 요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클을 타버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주어진 식은 내림차순으로 이거 빼기 2x 더하기 3 곱하기 플러스 2x 더하기 3 P 빼기 Q 곱하기 P 더하기 Q는 0이 된다. 각각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그 근들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복 2차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4차 방정식 중에서 공식 같은 것을, 그러니까 공식으로 공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 맞는 특이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형태, 복 2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 유형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치환을 이용하는 경우, 이 형태, 그게 바로 3번 문제래요. 3번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x 더하기 1, x 더하기 3, x 더하기 5, x 더하기 7 플러스 15 이꼴 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괄호 곱하기 괄호 곱하기 괄호 곱하기 괄호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물론 이 블라블라블라가 없다면 그냥 얘가 0 되는 값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블라블라블라가 있다면 근데 그 있는 경우에 한 20문제가 나오면 20개 중에 19개는 요 놈이 상수이거나 A가 되거나 또는 얘가 어떤 2차식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그 형태가 된다면 그때는 주어진 얘를 상수들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주면 돼요. 물론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여기가 1차식이 되는 경우의 특이한 경우고 1차식일 때는 상수항에 곱끼리 묶어주면 돼. 하지만 그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나올 때 그때 생각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이 아니라 주어진 식이 상수항이거나 또는 2차식인 경우라고 한다면 얘를 상수항에 합이 같은 것끼리 묶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리하여 요 두 개를 묶어주고 1 더하기 7과 3 더하기 5는 같으니까 요 두 개를 묶어서 그 묶음내를 전개한 식을 가지고 치환을 이용해서 풀겠다. 그러면 두 개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7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 더하기 15는 0이고 그냥 가장 일반적인 학생은 공통인 것만 치환을 해버리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8x를 t라고 치환을 해버리는 순간 주어진 식은 t제곱 그 다음에 7t 더하기 15t니까 플러스 22t 7 곱하기 15 105죠. 그러다가 15를 더하니까 120은 0이다. 그러면 t값 구할 수 있고 다시 주어진 식이 t가 되는 x값을 구할 수 있겠다. 자, 치환을 이용한 그러한 4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상반방정식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요 기본 문제에는 포함되어 있진 않으니까요. 그냥 풀이식에 대해서
인수분해했을 때 이미 했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뭐 그 부분 찾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럼 이제 요 형태에 대한 얘기 관련된 문제가 4번이네요. x4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6은 0. 자, 이거를 역시 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는 아니잖아요. 그럼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가 아니니까 그를 어떻게 구하겠다? 일단은 상수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인 1, 2, 3, 6을 생각해서 0이 되는 인수를 2개만 찾으면 된다. x에 얼마 대입하면 0 되냐면 x에 1 집어넣어주면 0 나와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0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직접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2개를 찾은 순간 더 이상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다음부터는 1에 대해서 먼저 조립제법을 써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1, 6. 그러면 1 내리고 2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빵!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또 한번 조립제법을 써라. 됐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x1 대입할 때 0이라는 얘기는 얘가 x-1인 거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1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건데 요거 또 인수분해 되네요.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2 그래서 0이 되는 x는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 이렇게 4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4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그러한 풀이법에 대한 흐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풀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하면서 2차 방정식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2차 방정식에서도 근데 꼭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개수의 조건에 대한 방정식의 근을 추정하는 그런 게 형태예요. 어떤 방정식이 있어서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개수가 땡땡땡일 때 개수가 땡땡땡일 때 자 주어진 방정식이 그냥 한번 3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개수가 땡땡땡일 때 그럴 때 3차 방정식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꼴 0에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2라면 그럼 얘가 어떤 꼴이냐면 요 p랑 q는 유리수가 되는 PQ가 유리수가 돼서 이 전체가 무리수근이 되는 이런 상황. 그렇죠? P가 루트 2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P 플러스 Q 루트 2가 되는데 걔가 무리수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면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다른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2이다. 이것이 참이 되는 그러한 문장이 되려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였죠? 개수가 무엇이다였죠? 우리 2차식일 때도 했잖아요. 개수가 뭐가 될 때 요게 성립했었다? A, B, C, D가 유리수일 때였죠. 유리수라면
개수가 유리수일 때 주어진 방정식의 한 근이 무리수 근이면 다른 근은 그거의 켤레 근이 될 수밖에 없었다. 2차식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꼭 2차식이 아니라 고차 방정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역시 이것은 성립합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었고요. 그럼 두 번째 상황 똑같아요. 개수가 역시 삐리리리일 때 주어진 요 방정식에 이제는 한 근이 P 플러스 QI 내가 말하는 P 플러스 QI는 PQ가 실수가 돼서 얘가 허근이 되는 허수가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그거라면 다른 근은 P-QI 켤레 복소수가 근이 되려면 그때는 요 개수의 조건이 무엇이어야 된다? 개수가 실수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개수 조건 중요하니까 그 개수 조건까지 같이 외우셔야 돼요. 안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 근이면 켤레수도 근이다. 개수가 실수일 때 허근이면 그거의 켤레 복소수도 근이 됩니다. 자,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건이 없다면 이거야 한 근이 얘일 때 다른 근을 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럼 그때는 직접 얘를 집어넣어서 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거나 아니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면 다른 근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었다. 요거였죠. 관련된 두 개의 문제가 12-3번 문제네요. 12-3번. 첫 번째 문제. 3차 방정식이 있어서 주어진 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px 더하기 q가 빵. 이건 3차 방정식이 있는데 1번 한 근이 1-루트 1이에요. 1-루트 1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죠? 개수 pq가 유리수. 개수가 유리수란 말이 있으니까 다른 근은 뭐가 되는 거다? 1 더하기 루트 2가 다른 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주면 이제 문제는 뭔데? P랑 Q의 값,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근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데 그 선생님 여기서 PQ랑 나머지 두 근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어. 그럼 지금은 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면 돼요. 근의 정의에 의해서 한 근이 이거니까 얘를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어주면 PQ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것으로부터 이 근 구했고 그러면 다른 근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오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뒤에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요 정도 그릇만 알고 있으면 잠시 후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배울 거고, 그럼 그 문제는 굉장히 이제 쉽게 그냥 풀어지게 돼요. 근계수 이용해주면 그냥 다른 근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역시 P랑 Q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의 흐름을 근과 개수로 가버리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두 번째 문제. 주어진 식의 한 근이 1-i래요. 근데 얘가 두 번째 문제는 P랑 Q가 실수래. 실수란 조건이 있고 한 근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 다른 근이 1 더하기 i 켤레 복소수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 똑같이 나머지 근과
PQ의 값을 구하는 얘기도 역시 뭐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주면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근계수의 흐름으로 가겠다. 요 정도까지만 일단 적어 두시면 되고요. 문제는 그냥 그 후에 풀어버리는 거로, 그 후에 여러분이 직접 푸는 거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네요. 그쵸? 자, 계속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로. 자, 계속 고차 방정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3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그럼 더 해보자. 3차 방정식. 꼭 4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고차 방정식이 있어서 그게 fx 이꼴 0의 꼴이라고 한다면, 이런 꼴이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fx가 3차 방정식이면, 얘가 3차 방정식이라면 주어진 식을 x-알파 곱하기 gx는 0의 꼴로 바꿔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었죠. 그럼 거기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상수항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 이거였는데, 이 x 빼기 알파가 누구냐? x 빼기 알파는 주어진 요 fx의 인수분의 했을 때 그 인수거든요. 인수라고 하는 것은 x의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이 값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그 x값을 말한 거란 말이야. 맞죠? 그거였잖아. 인수분해는 항등식이었어. 얘랑 얘는 항등식이니까 결국 x의 알파 집어넣어주면 0. 그러니까 f알파는 0. 이거였거든. 그 인수를 찾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상수항의 약수를 대입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12-4번처럼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a-8x 마이너스 2a가 0. 3차 방정식이거든. 근데 상수항이 a라는 다른 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의 약수들을 넣기에는 적합하진 않다. 물론 이거를 a를 무시하고 마이너스 2의 약수인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런 거 대입해서 구해도 값은 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약간 좀 뭔가 좀 느낌이 좀 싸하다. 근데 인수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린 인수를 하나만 찾으면 된다였고, 그것은 어떤 수를 집어넣어주면 주어진 값이 0이 되는 놈이냐, 그걸 찾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0이 되느냐를 찾으려면 당연히 그 수를 집어넣었을 때 a라는 문자도 사라져야 되는 건 맞거든요. a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2a가 있으니까 그럼 얘도 두 개를 곱해서 2a가 돼야 되는 거죠. 즉 x에 어떤 수를 대입해주면 a가 사라지죠.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a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x 빼기 2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렇고 나서 실제로 x에 2를 집어넣어보는 겁니다. x에 2를 대입했더니 8 더하기 8 마이너스 16 됐죠? 그러면 2a 빼기 2a 0 되는 거 맞잖아요. x 빼기 알파는 x 빼기 2가 됩니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이와 같이 x가 아닌 또 다른 미지수가 있다면 그때는 그 미지수 값이 사라지도록 하는 x값들이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주어진 이 식은 x에 2를 대입할 거고요. 조립제법 1, 2, a 막 8
마이너스 2a 같은 흐름으로 가면 되죠. 내리고 두 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0이니까 이 식이 x-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a는 빵.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자, 1번. 주어진 식의 좌변을 인수분해하라. 끝났죠. 그쵸? 이렇게. 두 번째. 그러면 여기가 실근이 2밖에 없다면 a의 범위를 구하래요. 실근이 2밖에 없대요. 근데 여기서 지금 봤더니 얘가 0이 되는 값은 2잖아. 그럼 일단 2가 실근인 건 맞거든. 그럼 실근이 2밖에 없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주어진 이 식이 알파만 실근을 갖는다면, 실근이 딱 하나밖에 없다면, 첫 번째로는 요거 gx 2차식이잖아요. 그 2차식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러면 실근이 2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은 주어진 이 식의 판별식이 gx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 이를 gx로 본 거야. 그쵸? 이걸 gx로 본 거니까 그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2밖에 없는 거다. 두 번째로는 얘가 알파라는 실근만 가지려면 요 gx도 x 빼기 알파의 제곱에 꼴이면 되는 거죠. 그쵸? 즉 알파를 중근으로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실근이 2밖에 없으려면 주어진 저 gx가 x-2의 제곱에 꼴이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더니 판별식이 음수가 되는 상황은 짝수 판별식 절반 제곱 마이너스 1a가 0보다 작다, a가 4보다 작으면 4보다 크면 되겠네요. 얘는요.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이 얘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잖아요. x제곱 더하기 4x잖아. 둘이 같아지는 상황은 요 문제에서는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a가 4보다 크다. 이게 두 번째 정답입니다. 세 번째. 주어진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에서의 중근은 주어진 식이 완전 제곱의 꼴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근 두 개, 어떻게 보면은 그때의 중근을 같은 두 개의 근이니까 이중근이라고 하는데, 중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두 개만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근이 될 수도 있고 삼중근이 될 수도 있어.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이기 때문에 근 3개가 전부 다 같은 값이어도 우린 그것을 중근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중근을 갖는 경우는 역시 요 상황에서 두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는 gx가 중근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gx의 판별식이 0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이 판별식 얘가 0일 때 a가 4가 되겠네요. 두 번째는 이게 3중근을 그렇죠. 똑같은 얘기고, 두 번째는 얘가 알파라는 근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얘도 알파라는 근을 갖고 있으면 그럼 중근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 gx가 중근이 아니라 알파 근이 있으니까 얘도 여기 안에 알파라는 근이 있으면 중근을 갖게 되는 경우다. 그래서 두 번째는 g 알파가 0이 되면 되는 거다.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2를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얘도 2를 대입할 때 0이 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2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가? 4 더하기 8 더하기 a가 0. a는 마이너스 12가 나오죠. 중근을 갖는 a 값은 4랑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문제에서 이게 3차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이런 문제에서 그 문제 유형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린 그 중에서 지금 이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한 건데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문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얘가 전부 다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지려면 어찌 돼야 될까? 한번 생각해봐.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그때는요 gx를 2차식이니까 gx의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알파라는 근이 있으니까 얘는 알파를 근으로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g 알파는 0이 아니어야 돼요. 맞죠? 다시 이게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지려면 gx의 판별식은 0보다 크면서 g 알파는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세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을 구하라.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세 근이 모두 음수가 되려면 일단 알파가 음수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알파가 음수가 되면서 동시에 gx 요 2차식도 음의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즉 음의 두 실근 가질 조건은 gx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gx의 두 근의 합은 음수, gx의 두 근의 곱은 양수. 그 조건이었잖아. 그래서 주어진 3차 방정식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은 요 식을 생각하면서 요 형태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고 생각하는 거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12-5번 복소수를 할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던 그런 부분 문제를 풀다 보면 x세제곱은 이꼴 1 이거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x세제곱은 1은 이거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이런 말이 있다면 우린 여기서 반드시 식 4개를 쓰고 식 4개예요. 반드시 4개의 식을 쓰고 문제를 풀자였어요. 그쵸? 굉장히 많이 했었어.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얘의 한 허근이 오메가란 말이 있으면 4개의 식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근의 정의에 의하여 오메가가 근이니까 오메가를 대입해주면 성립하는 거다.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라는 식 하나. 두 번째는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항시켜버리면 x-1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빵. 근데 허근이니까 그 허근은 그럼 예의 근이겠죠. 예의 근. 따라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빵. 세 번째, 예의 근이 오메가인데 오메가는 허근이죠. 근데 각각의 개수가 실수니까 그러면은 이 근이 실수면 또 다른 근은 뭐가 된다? 이놈의 편례 복소수가 되죠. 오메가 바가 되죠. 한 근이 p 플러스 qi가 되면 다른 근은 p 마이너스 qi가 된다고.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 네 번째, 두 근의 곱은 근계수에 의해서 1. 그렇게 해서 x세제곱 이꼴 1에 한 허근이 오메가입니다. 이런 말이 보이면 반드시 4개의 식을
쓰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이거는 습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쓰이든 일부만 쓰이든 관계없이 일단 쓰고 나서 문제를 다시 바라봐야 되는 거죠. 12-5번 문제네요. 아, 그냥 바로 그놈이네. 그쵸? 지금 이 상황이네. 12-5번에 x세제곱 빼기 1에 0이 되는 허근이 오메가다.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란 말이야. 즉 문제 풀 때 일단 요거 4개를 쓰고 시작해야 돼요. 그럼 그거 쓰고 나서 주어진 식을 a 곱하기 오메가 더하기 b의 꼴로 나타내보자. 여기 문제였고요. 그럼 첫 번째 1번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6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오메가의 100제곱까지를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주기가 3인 거. 복소수에서 거듭제곱의 합이 1이 된다면 거듭제곱의 결과가 1이 되면 그때의 n의 값을 주기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얘는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뿔마 반복하면은 그것은 또 2개씩의 규칙인 거죠. 그럼 걔는 또 뿔마의 주기는 2입니다. 그럼 주기가 2인 거랑 주기가 3인 게 합쳐지면 둘의 최소 공배수인 주기가 6이 되거든. 무슨 말이냐? 이 식을 정리해서 6개씩 묶음을 생각한다면 그 묶음들이 반복하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열을 해보자 이거죠. 실제로 나열을 해보면 얘는 1이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요 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 더하기 1이죠. 저 오메가 더하기 1이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가 되겠죠. 마이너스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6제곱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플러스 오메가 8제곱인데 오메가의 8제곱은 오메가의 6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인 거고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즉 이렇게 되고요. 그럼 그 다음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다시 1. 이런 식의 반복되는 형태. 그래서 6개를 이렇게 묶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그 다음에 반복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야. 나열해주면. 이 정도 추론할 수 있는데 그 6개 묶음이 얼마다? 6개의 묶음이 0이 되네요. 6개씩 묶음은 0이죠. 주어진 이거는 몇 개다? 전체가 몇 개다? 51개다. 51개. 짝수 2, 4, 6, 8. 그러면 여기가 50개에다가 하나 51개고 그럼 51개를 6개씩 묶으면 3개가 남잖아요. 그럼 남는 3개는 결국 뭐죠? 쭉 연달아서 다 빵빵빵이고 마지막에 3개가 남는 거니까 요 놈이 남겠네요. 그쵸? 그래서 주어진 값은 2오메가 더하기 2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4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더하겠다. 그쵸? 어디까지? 오메가의 9제곱분의 1까지예요. 9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나씩 그냥 해봐도 괜찮습니다.
오메가 분의 1은 뭐랑 같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되죠. 그럼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분모 1이고 분자 오메가 제곱이네요. 아, 얘는 오메가 제곱이랑 같고요. 그 오메가 제곱이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우리는 1차식의 꼴로 만들 거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은 오메가 바분의 1이 이거에 의해서 오메가 바분의 1은 오메가죠.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야? 오메가 분의 1과 아니 그거의 제곱이랑 같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즉 오메가 바의 제곱이 분의 1이 넘겨주면 오메가 바분의 1이 오메가니까 그럼 얘는 그거의 제곱. 이거는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네요. 그렇다, 그치? 얘는 그럼 오메가의 제곱이고 오메가 제곱은 역시 뭐랑 같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은 거네. 얘는 1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랑 같은 거야? 이거는 이거에 의해서 오메가 바분의 1이 오메가니까 그 얘는 오메가의 4제곱이랑 같은 거다.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서 기껏해야 9개니까 걔를 쫙 나열해주면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됩니다. 그냥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 마지막 문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빵. 그러면 이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때의 근계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알파, 베타가 a분의 c였잖아요. 근계수. 그러면 3차 방정식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빵. 이런 3차 방정식이 있으면 그럼 얘는 근이 3개라고요. 근이 3개죠. 그래서 그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때는 세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 얘를 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두 개씩 곱한 가능성들의 총합은 a분의 c가 되고 이 세 근을 전부 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거든.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물론 규칙성이라는 게 하나씩 있는 것들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를 한 것은 a분의 c.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3차 방정식 마찬가지로 하나씩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은 a분의 c. 세 개는 마이너스 a분의 d. 계속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데 4차 방정식의 근계수, 5차 방정식의 근계수도 같은 규칙 계속 맞불 쭉 반복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교육과정에서는 3차 방정식까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다루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차 방정식까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되는 거고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주어진 이거의 근이 얘니까 이 식을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빼기 감마는 0의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외우셔야 되고요. 암기된 걸 바탕으로 해서 12-6번 자, 연습해 볼 건데 주어진 3차 방정식이 있대요. 초반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끔 쓸게요. 1 곱하기 헷갈리지 않게끔 쓰는 거야.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뭐죠? 더하기 0 곱하기 x제곱 x제곱이 없잖아.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5는 0. 그냥 헷갈리지 않게끔 쓰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그죠?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는 0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이거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겠다. 이 얘기잖아. 이거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일단 근계수에 의해서 세 근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다. 얘를 두 개, 둘 이렇게 더하면 그때는 a분의 c죠. a분의 c. 그러니까 3이고요. 세 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였어요.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난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굳이 막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원래식을 쓰고 나서 바로 이 결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그냥 계속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를 구하라. 이런 식이 보이면 야, 이거 습관이었어. 이거 전개하면은 이거 곤란해요.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가 보이면 이 형태는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돼?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을 이용해서 주어진 이 식을 바꿔야 되는 거는 습관이었죠. 알파, 베타, 감마 합이 0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는 0 빼기 감마를 쓰는 거야. 만약에 이 합이 K가 된다면 얘를 K 빼기 감마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거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식을 다 바꿔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감마, 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네요. 5다. 그죠? 첫 번째 건 5. 두 번째는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을 요 식을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곱셈 공식의 변형 알파 베타 감마 합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에 대입해주면 되는 것 요거였죠. 자, 세 번째 거 그냥 빠르게 전개해주면 됩니다.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감마를 보란 얘기는 빠르게 전개. 그러면은 얘는 1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죠. 빠르게 전개가 되나요? 빠르게 전개할 수 있어야 되죠. 그쵸? 뭔데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를 전개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x 제곱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x 더하기 a, b, c
그 x에 1을 집어넣은 결과잖아. 그냥 바로 나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대해서 목숨 걸고 암기라고 했던 그식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 외울 때는 마이너스 3xyz까지 포함된 식을 암기하라고 했고 그 식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요 식에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그 형태 해주면 마이너스 15라는 값 나옵니다.